이슈 토크입니다.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등록엑스포는 경제문화의 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경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유치위원회 오성근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이 힘을 써오셨는데 지금 국가사업화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축하의 말씀을 고맙습니다. 좀 건네드리겠습니다. 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오셔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한 5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사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종착점이 아니고요. 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을 위한 시작이니까 출발점이죠. 기쁘기도 하고 뭐 온 시민과 함께 다 축하를 해야 될 일이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준비를 위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제 또 뛰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대전 그리고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었는데요. 그때와 이번 등록 엑스포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우리 뭐 여수 엑스포를 대전 엑스포를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직은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연로한 분들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수 엑스포도 또 못 가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뭐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이렇게 이제 들으셨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보면 엑스포가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잘 이해를 아직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우리 지역에는 백스코라는 큰 우리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전시회가 여러 열리는데 많은 전시회들이 엑스포 박람회 이런 명칭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데 좀 규모가 조금 더 큰 정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엑스포는 이제 전혀 틀리고요. 엑스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엑스포는 이런 이제 상업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국가 단위로 참가를 하고 또 국가가 유치를 하고 또 거기서 다루는 부분도 우리 이제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국가가 주최를 하고 국가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하고 싶어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승인을 해주고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세계 박람회 기구가 있습니다. BI라고 여기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이제 엑스포인데요.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엑스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록 엑스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인정 엑스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엑스포가 이제 뭐 규모면이라든지 또 이런 참가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등록 엑스포가 제일 그 대표적인 엑스포인데요. 등록 엑스포 하면 참 일반 시민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이걸 홍보하고 알리고 또 이제 종전에 했던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등록 엑스포라는 전문적이고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인지가 돼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그냥 월드 엑스포 또는 이제 우리말로는 뭐 세계 박람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월드 엑스포다. 그래서 부산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한다.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월드 엑스포는 매 5년 간격으로 열립니다.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4년 간격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등록 엑스포 측 월드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도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등록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100만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을 보탰습니다. 아까 5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처음 엑스포를 이제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거는 2015년도부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당위성을 부산이 가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용역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그해 7월에 당시에는 이제 범시민 추진위원회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정치, 언론 또 우리 학계, 기업하시는 분들 해서 한 800여 분이 참가한 그런 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시켰고요. 또 그해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참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 7월에 이제 중앙정부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하는 국가 행사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9만 명이 서명을 해주시고 또 이런 행사를 부산이 준비하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 결의대회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의지를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전달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뭐 우리가 한다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이걸 이제 심사하는 그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한 1년 정도 나름대로 또 저희가 낸 자료를 근거로 쭉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2018년도 4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4월에 네. 타당성이 있다. 행사해도 좋다라고 이제 그 심의 승인을 해줬는데 몇 네. 가지 좀 좀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최 장소를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라 예.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된 권고안 이제 좀 보완을 하라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굳이 이 엑스포를 좀 유치를 해야 하는 이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엑스포 유치를 왜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함께 유치를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서 이제 엑스포를 개최를 했고 또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작정 돈만 들어가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이렇게 엑스포를 많이 개최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이제 엑스포 개최를 통한 여러 가지 뭐 기대 효과들이 숫자적으로도 이제 많이 밝혀지고 나타나는데 2010년도에 상해에서 월드 엑스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해는 그 월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한 110조 원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올렸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2015년도에 밀라노에서 또 월드 엑스포가 열렸는데 밀라노는 월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63조 원 정도의 그런 경제 효과 그리고 이제 일자리만 해도 한 24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었다고 이제 BI에 이제 보고를 한 걸 봤습니다. 예. 저희 경우도 이제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요, 월드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에 저희도 한 43조 원 정도의 이제 전국적으로 예. 그런 생산 유발 효과를 얻고 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만도 이제 소득 창출 효과가 한 14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일자리도 한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생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건 예. 뭐 이제 경제적인 숫자적으로 본 거고요. 그 외에 또 실적으로 이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면 이제 국가 브랜드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부산의 도시 브랜드 이런 게 향상이 되면 또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또 이제 생기게 되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뭐 한 5천만 이상이 관람을 하러 오니까 네. 관광 효과 또 이제 그분들을 한때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들이 관광 상품이 이제 개발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관광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네. 뭐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 이런 부분들을 와서 현장에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어떤 영감을 얻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그런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이런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 전반에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부산 지역에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네.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전 국가적으로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이제 밀라노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밀라노가 2015년도에 이제 월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뭐 밀라노라는 도시는 이미 뭐 패션 도시 또 관광의 도시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같이 해서 오는 분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네.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1박 당일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뭐 3, 4박 예.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한 30여 가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성과를 누리고 그 결과 이제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지금은
이태리의 로마를 앞질러 가지고 이태리 최고의 그런 관광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남북권 이런 모든 도시들이 같이 합해서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또 이제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은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같은 효과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엑스포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4차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화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R&D라든지 또는 이제 많은 그 부분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또 포진을 하고 또 외국 기업들도 또 투자를 해서 오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뭐 전 지역이 우리 남북권 특히 이제 남북권 지역이 이렇게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성장 발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남북권이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하나의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에 오셨다가 이렇게 남부권을 여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도 마련이 좀 될 네. 거고요. 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2030 등록 엑스포 개최지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네, 이렇게 네. 정부에서 검토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강서구 맥도에서 부산항 북항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사업으로 결정을 하면서 엑스포 이제 개최지를 부산의 북항 일원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저희가 준비할 때 이제 맥도를 염두에 두고 이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심의를 이제 국제 행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 맥도가 이제 우리 김해공항에 인접해 있으니까 좀 그 비행기 소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국제 행사를 치를 때 문제가 없겠냐. 또 거기가 이제 가장 최적의 장소냐. 한번 좀 최적의 장소를 검토를 해봐라라는 그런 이제 공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초기에 이제 엑스포를 기획하고 이제 입안을 할 때 북한 일원도 이제 하나의 후보 지역으로 같이 이제 검토를 됐던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일원이 됐고요. 우리 이제 상해 엑스포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해 엑스포는 이제 강 중간에 황포강이라는 그런 이제 도심을 흐르는 강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도심에 인근한 이제 그런 지역이 굉장히 이제 낙후가 되고 노후화가 됐는데 이런 황포강 일대를 개조하고 변화를 시키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월드 엑스포 유치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치에 성공을 하고 2010년도에 이제 잘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계획하에서 지금 그 일대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요. 엑스포가 치러진 그 지역이 그 상해에 우리 관광 또 비즈니스 네. 이런 중심지로 이제 지금 탈바꿈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 북한 일원이 이제 원도심인데 굉장히 지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엑스포가 유치가 돼서 어떤 개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북한 이제 통합 개발 계획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엮여서 준비가 되면은 아마 우리 그쪽 원도심 북한을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이제 부산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도심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혹시 우리나라가 좀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선은 이제 2025년도가 오사카로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경쟁을 했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예. 러시아에 이제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라는 이제 두 도시가 같이 경쟁을 했는데 네. 러시아나 바쿠 경쟁에서 떨어졌으니까 또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2025년을 향해서 준비를 했던 몇 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예.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라는 도시가 준비를 했다가 기간을 좀 미룬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유럽의 로테르담이라든지 또 영국의 몇 도시,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 있는
뭐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몇 도시들도 또 생각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처럼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온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도 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겠죠. 예, 네, 2025년도에 오사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같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다음 개최지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우려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를 하고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오사카가 결정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마지막 그 오사카가 결정되는 BI 총회 현장에서 같이 이제 봤었는데요. 네. 오사카가 너무 준비를 잘하고 오사카는 참 경쟁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미 1970년도에 월드 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유로 다른 경합하는 도시들이 한 번 했는데 또 하느냐라는 얘기가 됐는데 일본은 뭐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야 30년도에 오사카하고 같이 경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큰 이익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대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원칙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원칙이 없고요. 네. 2000년도 밀레니엄을 여는 월드 엑스포를 독일 하노버에서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직전에 엑스포를 스페인 세비야에서 했고요. 예. 또 이제 월드 엑스포는 아니지만 6개월 동안 했던 그런 인정 엑스포로서 2005년도에 아이치에서 엑스포를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상에서 또 바로 이어서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네. 대륙에서 연달아 하는 그런 사례들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BI 사무총장께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부산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있을 때 예. 공개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개의치 말고 부산이 열심히 준비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 문제는 부산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준비하느냐가 문제지. 네. 25년도 오사카가 됐다는 게 부산에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런 크게 부분은 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국가 사업화로 유치가 된 만큼 앞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과제도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앙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2030년도 지금 우리가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결정이 되는 거는 2023년도 11월입니다. 이제 개최하기 7년 전에 결정을 해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에 2021년도 지금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치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유치 신청을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상당 부분은 이제 국가 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타당성 논리 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 사업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부에 곧 들어설 범국가적인 이제 유치 기획단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만은 네. 저희 이제 부산시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같이 그런 어떤 전략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같이 활동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후보 도시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23년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BI 회원국이 170개국입니다. 네. 170개국에 표를 많이 얻는 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는 거니까 표를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득표 활동을 뭐 BI 총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회원국들을 방문해서 이제 개별적인 교섭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중앙 정부와 같이 네. 또 이제 우리 그 부산시 그다음에 그 중앙에 또 생겨날 범국가적인 유치위원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범시민 유치원회가 같이 합동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엑스포는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이게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한 그런 행사고요. 네. 또 우리 이제 BI에서 이제 실사를 올 때도 얼마만큼 국민적인 성원이 있고 특히 이제 지역의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엑스포를 지지하고 참여를 하고 성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부분에서 같이 성원도 해주시고 우리 이제 100만인 서명 운동 때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처럼 네. 또 그런 성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분명히 2030년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에 저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를 꼭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